안녕. 이번 시간은요,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가 물이 되게 부족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그물을 씌운 이 형태로 해가지고 와카워터라는 장치를 만들었거든. 근데 그 와카워터라는 게 낮과 밤의 비오차가 굉장히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새벽이 되면 이 물방울이 슬슬 맺히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물 부족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치인 거야. 그러면 여기 물방울이 왜 맺혔을까? 그지? 알고 있다시피 주변에 있던 수증기들이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 있던 것들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여기에 물방울로 맺히게 된.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자, 방금 전에 와카워터에서 봤던 것처럼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는 것, 뭐 이른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걔네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액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도 있네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걔네들을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기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화의 예와 액화의 예 한번 들어볼까요? 기화 뭐지? 뭐가 뭘로? 그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걸 기화라고 했고, 액화는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를 우리가 액화라고 했잖아. 그러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 액체에서 기체로 됐네요. 그죠? 그다음 젖은 빨래가 말랐다. 액체가 기체로 날아갔기 때문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손에 뿌리는 손소독제가 날아간. 엄밀히 얘기해 보면 손소독제 안에 있는 알코올이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알코올이라는 액체가 날아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항 속에 물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로. 그다음에 풀잎에 맺힌 이슬이 해가 뜨게 되면 잠시 후에 사라지게 되는 것도. 그다음에 젖은 머리카락을 말린다라고 하는 것 등도 전부 다 기화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액화의 예 한번 가봅시다. 목욕탕에, 그러니까 뜨뜻한 물로 우리가 샤워를 하게 되면 얘가 수증기로 둥둥 떠다니던 그 수증기가 거울이 표면이 차갑잖아. 그러니까 차가워 그러면서 액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화가 되는 예가 되는 거고,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둥둥 떠다니던 수증기들이 풀잎에 차가워 하면서 맺히게 되는 거고, 찬물을 담은 유리컵 물방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날 밖에서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경이 뿌옇게 맺힌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천장에 물방울이 분명히 얘를 뿌린 적이 없는데 물방울이 맺힌다는 거지.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체로 둥둥 떠다니던 것들이 식어서 얘네들이 액화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새벽에 안개가 생긴 것도, 안개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할 땐 그냥 기체로 둥둥 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물방울이야. 그러니까 수증기들이 떠 있다가 얘네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방울로 뭉쳐져 있는 상태로 떠 있는 것. 아주 작은 물방울이니까 기체가 액체로 액화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실험 나왔네요. 지금 뭐 유리막대로 물을 찍은 후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 데워 보자라고 했는데,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요, 물, 얼음, 뭐 수증기 상관없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과 닿게 되면 붉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물을 콕 찍었으니까 얘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겠네. 오케이, 좋아.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 위 비커에다가 얘를 끓였어. 비커에 있는 물을 끓여가지고 이 위에는 시계 접시를 놓고 그 위에다가 얼음을 놔두고 가열한 거야. 그럼 여기 있던 물이 끓어서 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차가우니까 요 시계 접시 아래쪽에는 차가우니까 물방울로 슥슥 맺히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맺혀 있는 물방울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 푸른 색깔을 여기다 딱 갖다 대면 여러분들 예상 한번 해보세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붉게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실험하기에서 얘가 시계 접시와 이 비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핫플레이트에서 가열을 했으니까 이 물이 기화가 일어났겠죠. 비커 안에서는 기화가 일어났을 거고, 이 시계 접시 아래쪽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위에 얼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차가워서 차가워 그러면서 얘가 액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그럼 여기 있는 이 얼음은 어떻게 했을까? 녹았으니까 다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융해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다음 정리하기 2.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질이 되는가? 성질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야. 기화나 액화가 일어나더라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기화나 액화,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왜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느냐? 몇 시간째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입자의 배열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변하지 않았어? 입자의 종류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 문제 봅시다.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치, 기화라고 얘기하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 거는 반대로 액화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차가운 물을 담은 컵 표면에 물방울 맺히는 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수증기가 둥둥둥둥 떠 있는데 거기에서 얘가 너무 차가우니까 차고 그러면서 물방울로 맺혔다.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변한 액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액체와 기체의 상태 변화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이 끓을 때 기화가 일어난다? 맞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으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기화이다가 아니라 그지? 주변에 있던 수증기들이 물로 변하니까 액체로 변한 액화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네. 물질의 상태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은 액화이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기화 맞고요. 얼음물이 든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액화이다. 우리 방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